네, 주요 시장 이슈들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또 김기성 앵커님과 말씀 좀 나눠본 다음에 또 바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표결했던 거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일단 상원의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표결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려면 60표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51대 49로 갈라져 가지고 결국 표결에는 실패를 했는데 네. 중도파 의원들이 새롭게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초 이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1조 2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것만 해도. 근데 이게 결국 미국 정부가 1조 2천억 달러를 갖다가 조달을 하려고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채권 금리 하락에 대해서 이유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를 아직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또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이슈를 좀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또 올랐잖아요. 특별한 네. 변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원유 재고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오펙 플러스라든가 네. 아니면은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간밤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뭔가 거죠? 하면은 호주 기업인데요. 세계 최대의 광산업체 BHP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룹이 석유 가스 사업을 갖다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예상 수익이 석유 가스 부분에서 대략 한 20억 달러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매년 앞으로 10억 달러 이상씩 10년 정도는 벌어들일 거다 하는 상당히 알짜 부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ESG 경영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원유 채굴이나 원유 시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완전히 어떤 에너지의 체제 변환, 패러다임이 변환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수요 측면이 아니고 공급 측면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6% 오르고 이더리움이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날짜가 있습니다. 뭘까요? 26일 그러니까 현지 네. 시간으로 26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27일입니다. 네. 그날이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때 보셨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에 마이너스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 때문에 1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봤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는 예상보다 조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나오게 될지 또 뉴욕 증시의 향방 또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의 향방을 또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엽 WM 국제문 수석 매니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국내 증시 전망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전일 뉴욕 증시가 사실상 바 큽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려면 첫 번째는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전 일부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들이 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중요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 크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 그리고 예약이 전년 대비해서 4배나 늘었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니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예약이 늘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런 점들이 파급력 그리고 실질적인 과연 데미지가 어느 정도가 약한 건가?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패스트푸드 업체 같은 경우도 뭐 분기 매출이 넘어섰다 이런 점들은 비록 이런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비록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바는 사망률이 상당히 적다 이런 점들 과연 독감과 비교해서 어떤 데미지를 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고요. 오히려 이런 점들은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미래를 위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한 상승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지는 것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현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이런 점들과 함께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네. 그 돌파 감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647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중증으로 발전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사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당초 우리 그 보건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은 90% 줄어들고 사망할 확률은 100%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던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도 저도 상당히 좀 지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쩌면 주식 시장이 뭐 항상 보게 되면 어떤 경기보다 앞선다라는 말을 보고 있는데 이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우려하는 이런 업종들이 전일 의외로 어떤 전망이 상당히 좋으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이런 점들은 시장의 참여자들도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서 어쩌면 시장이 이런 점들 비록 단기적으로 상당히 뭐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상당히 밝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사실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른 게 주식시장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뭐 이러면은 이제 곧 금리 인상할 것이다 해서 주가가 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좋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유동성 그동안에 이제 뿌렸던 자금을 서서히 줄이는 테이퍼링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상은 가장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투자자들의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시장에 지금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두려움들 과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점들이 예상대로 흘러갔을 텐데 과연 코로나가 코로나만 정말 지나게 되면 경기가 정말 좋아질까? 물론 경기 지표들도 보면 엇갈립니다. 뭐 산업 생산은 뭐 안 좋게 나온다고 보여지고 또 소매 판매는 좋아지고 또 뭐 나쁘게 보는 쪽은 과연 이런 소매 판매가 지급된 자금들 특히 미국의 4차 재난지원금이 뭐 자녀 세액 공제인가요? 1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있으면 뭐 $3,000도 또 준다. 네. 네. 이런 얘기던데요. 계속해서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과연 소매 판매가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건가? 아니면 이런 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큰데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그래도 현실적인 내용들, 시장이 움직이는 내용들, 투자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상당히 어두운 면을 보여줬던 이런 그 항공기 쪽에 포인트를 네네. 준다는 점들을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물론 OECD 경제진흥지수가 12월 달부터 안 좋다. 그러면 네. 한쪽에서는 꺾일 것이다라고 네. 보지만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이런 주가 흐름을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도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남에서 WM 수석 매니저 하고 네,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객들 중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그림을 보게 되면 뉴욕 증시는 계속 신고가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죠. 네. 중국 증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중국 주식, 심리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투자하다가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더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많이 빠져서 좀 가격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 부담을 좀 생각을 하나 보죠.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하고요. 네. 그리고 나오는 그런 어떤 기업적인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10년, 30년 동안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였어도 네. 결과적으로 큰 증시는 미국이 항상 끌고 갔다. 네. 그런 점들이고 작년 같은 경우가 엄청난 유동성으로 신흥국 증시가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유동성을 걸어들인 시점에서 이제 금년부터는 오히려 달러 강세 쪽에 포인트를 주는 그래서 미국 증시 쪽으로 아무래도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투자자분들도 그쪽에 대해서 일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을 모시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석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나 달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죠. 수석 매니저님 제가 진짜 삼고초려해서 저희 오프닝 벨에 모셨습니다. 진짜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저희가 어렵게 모신 만큼 그 종목을 하나하나 더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업종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좀 저희 오프닝 벨을 위해서 공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좋은 정보를 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석 매니저님 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오시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 어느 쪽으로 추천을 해주시는지 그쪽을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바이오 쪽을 많이 관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 쪽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였는데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 부분 추락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코로나 이 변이 확산 속도에 따른 수혜주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치료제가 백신이 없을까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또 아무래도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이런 업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전일에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세 이후에 전일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풍력 테마 중에서 CS 윈드 같은 종목들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바이오 업종들이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이 물론 보였습니다.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이 미국과 차이점,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금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어떤 R&D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놀랄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쪽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R&D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가시화하게 되면 큰 폭의 수익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당 부분 추락한 이런 모습들인데 전일에 이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가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대감 그래서 당뇨병성 치료제를 관련해서 어떤 그 기술 수출 기대감 또 메드팩트 같은 경우도 최저감 관련해서 FDA 승인 이런 점들인데 일부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부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 통상적으로 내년 1월 달에 이제 이런 라이센싱하고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세계 학교가 있는데 그 전에 일부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를 겨냥해서 꿈틀거리는 점을 볼 때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차별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말하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내지는 테이퍼링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신흥국 증시가 먼저 어려워질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제 오늘을 보면 우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 주가는 월요일 빠졌다가 이틀 크게 또 올랐다고요. 근데 우리는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전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디커플링이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습들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요. 네. 다만 좀 생각보다 좀 빠른 점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흥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었고
엄청난 미국의 돈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적인 참자 과정들 이제 서서히 자금 푸른 거를 줄이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금의 이동이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볼 때 근데 사실상 적어도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우리 나라 쪽에 기회를 주고 미국으로 바톤이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졌는데 네. 지금에 대한 빠른 어떤 미국의 바톤 터치는 어쩌면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한번 어떤 선진국 쪽에서의 어떤 백신의 어떤 놀라운 공급들 이런 점들 그리고 기업들 실적을 보게 돼도 그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래서 미리 앞서서 다시 한번 어차피 그 미국 중심의 장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 쪽을 예상했으나 미리 앞서서 매수하는 이런 외국계 자금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네, 네. 해봅니다. 네,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일단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또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 이렇게 두 섹터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종목별로 또 이제 갈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뭐 오늘장 또 단기적으로도 또 봐야 될 테니 오늘장 투자 전략 뭐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투자 전략은 전일에도 어떤 주가 상승이 약간의 그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축에서는 여전히 잘 달리고 있는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는 시장의 그림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거를 사자가 아니라 많이 올랐고 적게 많이 빠졌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수치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한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2차 전지라든가 풍력, 테마들 쪽에 한쪽 키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 물론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인데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면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실적이 상당히 좋았을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업종들. 자, 이런 업종들은 전일 미국에도 그림을 보여줬지만 호텔, 항공, 레저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업종들이 사놓고 기다리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전일 미국 증시에서 봤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가 1,300명 육박하는데도 미국의 어떤 항공 예약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상승했다는 점은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드라이빙 시즌에 맞물려서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안정돼야 사람들이 대규모 편하게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텐데 미리 이런 유가가 상승했다. 자, 이런 점들은 오히려 8월 달에 되게 이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텐데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 두려움보다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해서 이런 점들과 함께 유가가 상승이 경기 회복 신호를 미리 알리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도 이에 머물려서 한쪽 축에는 어떤 2차 전지와 실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업종들 또 한 축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이런 업종들을 두 축으로 키플레이로 삼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번 포인트를 두시는 세 가지 전략이 상당히 추천할 것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